안녕하세요. 간슬신잡의 찬씨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평소보다는 가벼운,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간호사와 소개팅을 앞둔 분들에게 드리는 꿀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물론 저도 간호사지만 아마도 대체적으로 대부분에는 여자인 간호사분과 소개팅을 앞둔 남자분들이 더 이제 수적으로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소개팅을 많이 안 해보기도 했지만 제 얘기는 아니고 주변에 이런 소개팅이나 혹은 다른 남자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주변 여자 간호사들의 얘기를 토대로 오늘 여러 가지 팁들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소개팅을 앞두고 소개팅 전에 우리가 좀 알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선자한테 연락처를 받고 나면은 우선은 연락을 하는 게 소개팅의 시작이겠죠. 그런데 보통 직장인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주말에 만나겠다. 주말에 만나니까 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쯤 돼서 연락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간호사는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주말이라고 휴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락처를 월요일, 화요일에 받았으면은 그 사람의 본표가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주말 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연락을 해서 언제쯤 시간이 괜찮으신지 물어보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는 장소를 선정하실 때도 나름대로 배려하신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일 끝나고 나서 병원 근처로 갈게요.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퇴근하고 나면은 회사 근처에 있기 싫잖아요. 특히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퇴근하고 나면은 병원에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 근처에서 만나는 게 싫을 수도 있고, 또 병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신경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굳이 간호사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기는 한데, 장소를 정하실 때, 음식점이나 카페를 선정하실 때 되도록이면 프랜차이즈 같은 곳들보다는 어떤 그 지역의 숨은 맛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사전에 조사를 해서 알아오신다면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이제 실제로 소개팅 날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소개팅에서 어떠한 주제로 얘기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전에 어떤 기본 정보 같은 것들을 조금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먼저 소개팅을 하시는 분과 주선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보통 소개팅에 나가서 처음 만났을 때 둘의 공통된 사실 주제라거나 공통된 얘기가 주선자가 있기 때문에 주선자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병동의 선배라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혹시나 말 실수할까 조금 신경이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미리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요. 또 그 간호사분의 연차를 미리 파악을 하신다면은 또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간호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만약에 신규 연차, 한 1년차, 2년차 정도 된다면은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장 하루하루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든 시기고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시기이거든요. 그리고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도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근무 시간도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미리 좀 염두를 두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고연차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병원의 일 자체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신규 연차들보다는 일 자체에서 여유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또 그 나름의 고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병원에서 중책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에 대한 이런 힘든 점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후배들, 사람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간호사의 연차를 미리 파악을 한다면은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굳이 소개팅에서 병원, 그리고 간호사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본인이 그 아는 내용에 대해서 뭐 주변에 간호사 지인이 있다든가 해서 내가 조금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아는 척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게 대부분 병바병, 부바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에 따라 상황 같은 것들이 많이 다를 수가 있고, 사실 대부분 간호사들은 병원 밖에 나와서까지 병원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병원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할 때에도 뭐 같이 일하는, 아니면 주변에 다른 간호사들이랑 얘기하는 게 편하지, 뭐 외부의 사람한테 얘기를 하려면은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같은 뭐 병원에 있는 간호사 친구와 얘기를 한다면, 야, 나 오늘 대박. 오늘 지금 퇴근하려고 이제 인계 주는데 갑자기 알람 울려서 가보니까 원래 델리리움이 있던 사람인데 트라케오를 혼자 셀프 익스튜베이션 해가지고 세츄레이션 떨어져가지고 알람이 울리고 있더라. 그 와중에 라인은 다 뽑혀가지고 블리딩 되고 있고, 내가 이거 처리하느라고 뭐 몇 시에 퇴근했다 라고 막 얘기하면 한마디만, 한 문장이면 끝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려면은 내가 왜 오늘 퇴근이 늦었냐면 그 트라케오스토미가 뭔데 그 선망에 있는 사람이 뽑아서, 이게 내가 힘든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이미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별로 외부 사람이랑 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먼저 그 간호사가 먼저 병원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은 뭐 그런 걸 듣는 거는 괜찮겠지만, 약간 어줍잖게 아는 척을 하면서 얘기를 꺼내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실제로 소개팅에서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이 들었던 그런 비호감이었던 사례들인데요. 뭐 본인도 교대 근무를 하는, 그 남자분도 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교대 근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간호사 3교대 힘드시겠네요. 뭐 저는 2교대라서 저도 잘 아는데 뭐 밤 근무하면은 어차피 환자들 자고 그러니까 좀 눈도 붙이고 뭐 편하게 근무하시죠?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뭐 간호사 돈 많이 번다면서요? 뭐 저는 뭐 연봉이 얼마나 되는데 간호사는 뭐 얼마나 버나요? 뭐 거기다가 수당 합치면 더 벌죠? 이런 거 굳이 그렇게 소개팅에서 돈 얘기를 한다든가, 간호사에 대한 그런 이상한 이미지들이 있어서 뭐 클럽 자주 가시죠? 회식 가면은 술 많이 드시죠? 이런 얘기들 하는 경우는 굉장히 비호감이었던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요즘에 뉴스에서도 좀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 내가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뭐 간호사 뭐 태움 심하다면서요? 힘드시죠? 라고 얘기를 꺼내는 것도 혹시나 조심스러운 부분은 물론 그 내가 그 얘기를 한 상대방 간호사가 어떻게 보면 그 태움을 뭐 주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병원의 자부심을 가지고 잘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간호사분들한테는 나쁘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소개팅을 잘 마치고 나서 둘 다 느낌이 좋아서 뭐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이제 뭐 다음번 만남을 기약하거나 혹은 뭐 잘 되어서 계속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연락에 대해서도 사실 간호사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를 처음 만나실 경우에는 연락 문제 때문에 뭐 오늘 이브닝이라 그랬는데 뭐 언제 퇴근을 대체 하는 건가? 내가 아침에 카톡을 보냈는데 뭐 저녁 시간 될 때까지 아직도 일이 안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연락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락하기 편한 시간을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데이나 나이트다 그러면은 한 저녁 7시에서 8시 정도에 연락하시면은 대체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데이 출근하는 경우에는 7시, 8시면 뭐 아무리 늦게 퇴근했더라도 보통은 이제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을 시간이고, 그날 나이트 근무라면은 나이트 출근 전에 뭐 저녁을 먹고 준비를 할 약간은 조금은 출근 전에 여유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브닝이라면은 그냥 연락을 그날은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조금 감안은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브닝 퇴근이 뭐 12시에서 늦게는 뭐 1시, 2시까지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는 연락을 못 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반대로 뭐 1시, 2시 넘어서 이브닝 근무자가 퇴근하고 힘든 와중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야행성이라서 그 힘들어서 연락한 사람의 연락을 살갑게 잘 받아줄 수 있다면은 추가 점수도 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어요. 뭐 병원에서 뭐 일하면서 중간에 뭐 밥 안 먹냐, 화장실 안 가냐, 화장실 가면서 핸드폰 한번 볼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힘들면 화장실을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혹시나 이쪽을 참고해 보시면 될 텐데 정말 너무 바쁜 날에는 화장실 한번 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바쁘게 핸드폰 한 번도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락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주말에 간호사들은 주말에도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남들은 쉬는 날인데 출근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뭐 늦잠 잔다고 연락을 안 받아주시기보다는 뭐 출근할 때, 뭐 퇴근할 때 중간에 연락을 조금 잘 받아주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관계가 잘 유지됐을 때 내가 조금 더 센스 있게 선물이라든지 약간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팁들을 조금 더 전해드리자면요. 만약에 이제 그 간호사분께서 나이트 출근을 해요. 그러면은 보통 한 3명, 4명 이렇게 만약에 같이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 커피를 출근할 때 만나서 전해주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는 행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막 또 너무 내가 신경 쓴다고 뭐 스타벅스 이런 데서 이제 얼음잔 담긴 이제 그 컵을 막 이렇게 캐리어에 담아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왜냐면 일하다 보면은 보통 뭐 카트에 올려놓고 뭐 이렇게 뭐 다닐 수도 있고 어디 뭐 스테이션에 올려놨다가 쏟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런 뭐 쏟아질 위험이 있는 제품보다는 차라리 뚜껑이 달려서 이렇게 꼭 닫아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뭐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 같은 것들을 챙겨주시는 쪽이 더 센스 있는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뭐 선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보통 핸드크림 많이들 선물하시잖아요. 그런데 핸드크림이 물론 필요하고 뭐 많이들 그렇게 선물로 주시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선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개인 취향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핸드크림보다는 오히려 텀블러 같은 거를 선물하는 것도 제 생각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텀블러는 뭐 일하면서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또 예쁜 텀블러 같은 것들 이제 선물 받아서 병원에 가져다 놓으면은 주변에서 한마디씩 할 수 있거든요. 뭐 텀블러 예쁘네, 뭐 새로 생겼네, 뭐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봐 주면은 뭐 기분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텀블러를 선택할 때도 약간의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뭐 이렇게 뚜껑 똑딱이로 열리거나 뭐 빨대 달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견고하게 돌려서 닫을 수 있는 혹시나 이렇게 쏟아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닫을 수 있는 텀블러를 선물하시는 편이 제 생각엔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소소하게 조금 선물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은 의외로 좀 심플한 양말 같은 것들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병원에서 뭐 이제 간호화를 신거나 할 때 보통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여자분들 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샌들 신으면서 아예 맨발로 다니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밖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미처 양말을 준비 못하고 이제 병원에 와서 신발을 갈아 신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기본적인 양말 같은 것들을 선물해서 이렇게 본인 캐비넷에 넣어놨다면은 그런 급박한 상황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니지만 센스 있는 선물이 될 수가 있고 여기부터는 약간 좀 금액이 커지기는 하는데 기숙사에 있을 때 그 간호사들이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아프고 많이 붓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리 안마하는 기계 있죠. 뭐 세븐라이너나 이런 것들을 선물 받은 경우도 있었대요. 물론 이거는 뭐 소개팅이나 그런 건 아니고 연인 사이였겠죠. 이런 것들도 남들이 볼 때 굉장히 부럽고 센스 있는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뭐 저나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센스 있는 선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느꼈던 것들이지 이것만 뭐 주구장창 선물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뭐 텀블러, 뭐 이번에 만나면 빨간 양말, 다음에 파란 양말 이렇게 주구장창 이것만 선물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진심이 담기고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면은 뭐든 그 받는 사람도 좋아하시겠죠.
네, 지금까지 간호사와의 소개팅을 앞둔 분들께 드리는 꿀팁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간호사의 좀 힘든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소개팅 잘 하시고, 연애까지 잘 하시게 된다면은, 그 결과는 연애는 아주 뭐 달콤하실 거고요. 간호사분들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신규로 입사한 간호사 여자친구를 둔 그 남자친구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마 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뭐 힘든 얘기,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고 너무 이렇게 좀 기분 상해하시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개팅을 나갔는데도 이제 그 간호사분이 신규분이시면은 병원 얘기, 힘든 얘기를 먼저 이렇게 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니야, 찬씨가 소개팅 나가서 병원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댔어 이러면서 막 먼저 얘기를 하는데도 중간에 얘기 돌리고 끊고 이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얘기를 그렇게 하신다면은 잘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결국은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간호사들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진심으로 대해 주신다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진심은 통할 테니까요. 그렇게 잘 대해 주시고요. 또 간호사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싶으시거나 뭐 병원이나 뭐 부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간сел신잡 채널 구독하시고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소개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연애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주변의 이제 전문가들 통해서 간호사들 통해서 도움될 수 있는 이런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간셀신잡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소개팅 잘하고 오세요. 화이팅!